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1월 29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요번 주는 난이도가 조금 있을지, 시황에 대해서 지수 변화 같은 거는 이번 주는 좀 잘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번 주까지는 반도체가 뭐 이제 재료도 있고 해서 좀 탄탄하게 버텨주긴 했는데, 샘알트만이 이제 방한을 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주말 중에 뭐 좀 특이한 그런 뉴스가 나오진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게 좀 내용을 찾아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좀 비공개 뭐 사전 협의 기간도 좀 필요하고 뭐 이런 내용으로 왔다. 이제 방한 내용이 좀 비공개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좀 기간 지나고 하면은 한 개, 두 개씩 뭐 슬쩍슬쩍 뭐 찌라시성이든 해서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게 뉴스화 돼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조금 아쉬워할 수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부터는 이제 미국 시장 움직임이랑 우리나라 시장이 연동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상 이제 지수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좀 부담이 되지는 않거든요. 지수 자체는 이번에 막 반도체 많이 움직였지만 또 2차 전지들이랑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대신에 이제 금요일 날은 2차 전지가 테슬라 그렇게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낙폭 구간이 좀 돼서인지 전저점 조금 이탈하더니 50만원 이런 상징성 있는 라운드 픽에서 그냥 바로 좀 땡겨 올리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이런 바닥권에서 프로 메인 기간 이렇게 좀 양매수 들어오고 하는 건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는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에 꽂히기보다는 특히 시장을 한 주 내내 좀 쥐어잡아 주던 그런 테마가 이제 좀 이번 주에 쉬면서 다른 테마들로 돈이 쏠릴지. 일단 저번 주에 움직임은 엄청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도체가 완벽하게 무너지지도 않고 조금 힘은 이제 급등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월화수목 4일 내내 강했기 때문에 빠지는 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빠지면서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른 테마군들로 돈이 싹 좀 다 같이 엄청 좋게 이것저것 좀 다 오른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그래서 시장 자체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일단 1월 29일 월요일 포스뱅크라는 종목 뭐 신규 상장하고, LNF 코스피 이전 상장 뭐 이런 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일단은 그냥 기억해 두시고, 1월 30일 마이크로소프트, AMD, 구글 알파벳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눈에 둘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AMD는 반도체,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AI 쪽 이런 게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볼 것 같고, S24 판매가 좀 잘 된다 사전 예약, 그래서 그런 뉴스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S24 뭐 출시 요것들, 그 다음에 2월 1일 애플이랑 메타 등의 실적 발표, 그리고 FMC 요게 이제 요번 주에 조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뭐 한 새벽 4시 요때쯤으로 알고 있는데, FMC에서 과연 금리 인하, 결국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를 언제 하냐, 상반기에 중에 하냐, 일단 눈앞에 있는 뭐 3월 할 수 있을 것처럼 뭐 뉘앙스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뭐 하반기로 좀 넘어설지, 그래서 그런 걸 좀 기다리고 있고, 애플이랑 뭐 메타버스 등 실적 발표, 그다음 뭐 이닉스라는 종목 2차 전지 관련 주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상장, 그리고 2월 2일 애플 비전 프로 출시, 2월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등 이런 식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FOMC는 과연 금리 인하를 3월 할까? 저는 좀 안 할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로는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싶은데, 하반기로. 그래도 일단은 요거 뭐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 이번 연도의 가장 메인 이벤트라고 해야 될지, 그 이후에 금리 인하를 언제부터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그것부터 시황 지수 어떻게 좀 바뀌나, 그거 조금 예민하게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태까지 과거 데이터랑은 좀 다르게 금리 인하 한다고 하는데도 지수가 그냥 뭐 무난하게 상관없이 버텨줄지, 아니면은 과거 데이터들이랑 뭐 비슷하게 금리 인하한다고 하니까 지수 오른 거에 대해서 뭐 또 선반영 이런 개념으로 밀릴지. 자,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은 진짜 계속 강합니다. 진짜 강해요. 미국은. 나스닥은 진짜 얘네들 이렇게 주봉, 뭐 월봉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우상향의 그냥 표본이죠. 코로나 때 뭐 금리 그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전쟁하고 금리 인상하면서 뭐 좀 출렁했지만 그 와중에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장기 투자는 이제 나스닥 위주로 그게 확실히 낫고,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만의 그 매매 틀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뭐 나스닥은 과매수 구간인데 얘네는 그냥 모르겠어요. 강해요. 조금 밀려 내려온다 싶었더니 그냥 바로 전고점 이런 거 지지하고 좀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결국 지금 미국 시장을 견인을 해주는 애들이 몇 개 그 업종이 있죠. 그래가지고 뭐 반도체 쪽이랑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였는데 이제 금요일 날뭐 인텔 이런 것들 뭐 실적부터 해가지고 조금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기는 했습니다. 근데 결국 엔비디아가 일단 버티고 있어요. 저는 엔비디아는 올해까지는 그래도 뭐 주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라던가 뭐 반도체 수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엔비디아가 올해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뭐 내년부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 뭐 인텔 때문에 조금 영향은 있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엔비디아랑 AMD 최근에 신고가를 치고 올라간 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그거 정도가 있고 뭐 유가 조금씩 계속 우상향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느덧 78달러까지 꾹꾹 올라오는 모습.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연준이 과연 3월달에 금리 인하 나오는지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말 중에 뉴스들 뭐 이제 좀 혼재되어 있어요. 그냥 뭐 하나 좀 와 이거 스페셜하다 이런 느낌보다 금요일날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이제 좀 힘 빠지면서 그 뭐 개별주들 뭐 HLB 이런 바이오 쪽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를 엮은 건지 지금 아니면은 저게 뭐 XR 메타버스를 엮은 건지 뭐 아니면은 일부에서는 또 뭐 패럴드 그 게임 그런 거 키워드를 엮었다. 뭐 VR 키워드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뭐 나무가 뉴프렉스 그 다음에 초전도체 올랐고 엔캠 요것도 개별주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그냥 우르르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그 와중에 뭐 유니캐스트 같은 거 뭐 정보 좀 돌파하고 그 다음에 AI 오르고 야 진짜 금요일 이것저것 다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이번 주도 흐름이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분산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이 있지 않나. 자, 그래서 바이든 반도체 보조금 보따리 푼다. 삼성 등의 수십억 달러 지원 전망.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몇 주 안에 반도체 업체 뭐 삼성뿐이 아니라 TSMC 뭐 인텔 등등 보조금 지원 발표할 거다. 그래서 이게 뭐 3월 초쯤 지급 계획 발표 전망. 아무래도 이제 미국도 11월 대선이 있고 그 대선 앞두고서 이런 식으로 액션이 좀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뉴스들에서는 지금 대선 트럼프가 될 거다 막 이런 식의 뉴스들이 좀 유독 많기는 하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미국 사는 친구한테도 한번 슬쩍 물어봤는데 일단은 뭐 자기 주변만 그럴 수도 있지만 바이든이랑 이제 트럼프랑 해서 트럼프 쪽이 조금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느끼기에는 사회생활 하면서 느꼈을 때는 좀 트럼프 쪽이 조금 될 것 같은. 물론 이제 대선이라는 거는 가서 투표하고 뭐 열어봐야 알기는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바이든 그 막 지원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주변은.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런 것들 어떻게 될지. 그래서 바이든이 이런 식으로 뭐 반도체에 대해서 좀 이슈. 그다음에 2월 달에 우리나라도 뭐 반도체 정책 하나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단독 뉴스인데 삼성전자 꿈의 메모리 3D D램 연구개발 조직 뭐 이렇게 해서 뭐 신설 이런 키워드도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3D DM 요거는 또 어떤 반도체가 관련해서 또 엮어 갈지 그래가지고 뭐 요거는 좀 찾아봤는데 반도체를 제가 완전 전문적으로 알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기업 그냥 반도체에서 무언가 엮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딱 뚜렷하게 3D 말 그대로 이제 꿈의 메모리니까 지금 당장 있는 그런 거랑은 조금 거리는 있죠. 뭐 배터리 쪽으로 하면 뭐 전고체 배터리 이런 키워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연구개발 조직에 대해서 이제 신설 뭐 직접적으로 갖다 지금 막 쭉쭉 치고 나간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제부터 연구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요게 이제 종목에 뉴스를 갖다 붙이면은 그런 거는 삼성에서 뭐 조직 신설이라고 하는데 3D D램 관련해서 뭐 기술 이런 거 쓸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엮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또 어떤 종목들이 또 테마를 뭐 이룰지. 그다음에 생성형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 급증. 요거는 이제 반도체 쪽은 아닌데 결국에 미래 뭐 AI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것들 다 전력 전기 수요가 이제 좀 메인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발전 관련해서도 나중에든 뭐든 이야기는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거는 좀 이제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결국 기술에 대해서 기술이 발전하면은 지금 현재는 전기를 사용하는 기술들이 이제 거의 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기기의 AI 장착,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수요 끌어올린다. 요거는 올해부터 이제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죠. 물론 이제 AI가 그냥 온 디바이스에 대해서 뭐 처음으로 들어가고 그건 아니에요. 이전에도 뭐 냉장고라던가 뭐 전력 관련 컨트롤하는 간단한 AI들은 좀 들어가 있던 걸로 알긴 하는데, 올해 이제 삼성이 쏘아 올린 갤럭시 S24 그래가지고 그 AI 그리고 통역 기능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반도체 수요 끌어올린다. 그리고 이런 거는 애플에서도 결국 아이폰에 뭐 생성형 AI든 뭐든 집어넣는 흐름도 무조건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이폰 16 이번에 나오는 게 16이겠죠? 16.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또 AI 추가 같은 게 또 붙으면서 온디바이스 키워드들 또 움직일 수도 있지 않나. 자, 그리고 갤럭시 S24 바이두 AI 챗봇 중국에서 반등 노린다. AI치 갤럭시 S24 시리즈 최다 사전 판매. 어떻게 보면은 이 반도체 통역 기능 그 번역 그게 이제 조금 부각이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이런 식의 뉴스들 통해 가지고 뭐 반도체 애들이 또 움직이는지. 그래서 반도체는 크게 HBM, CXL, 뭐 온센서, PI 온디바이스 뭐 등등이 있기는 한데, 반도체 종목들이 그냥 최근에 워낙 강했죠. 그래서 제주 반도체는 과연 금요일 날도 그냥 죽진 않았어요. 개파락 시원하게 하고 저점 대비해서 끌어올리고 또 저점 이탈하고 또 끌어올리고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제주 반도체는 요 주변에서 움직임 조금은 더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완벽하게 와장창 깨지고 그런 움직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오고 저점 대비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안 죽고 신고가를 좀 다시 트라이를 할지 그래서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뭐 유니캐스트 이런 것도 음봉 돌파하고 좀 시세 주고 지금 단기가 할 지점 이런 걸로 시간이 좀 밀리긴 했는데 종목이 좀 탄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9,000원 주변 해서 뭐 좀 잘 지켜주면서 돌려주나. SFA 반도체는 인수 그런 두산 찌라시 돈이 좀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요 구간, 그래서 첫날 지켜줬던 구간을 또 지키면서 반등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거랑 이제 뭐 코세스 신고가에서 투상 이후에 이제 뭐 밑구리 달면서 좀 버티는 이런 움직임들, 그래서 상한가 돌파하면서 또 시세를 주나. 그 다음에 어부 반도체 QRT, 뭐 메커스, 고영, 가온전선, 이미지스 등등 신고가 주변에서 좀 놀거나 강한 종목들인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종목 움직임들 결국에는 반도체에 좀 돈이 다시 들어오나 이게 이제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이거 외에도 뭐 온디바이스 관련주 거기에 대해서 막 어떤 애들이 또 돌아가면서 시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은 해 두시고, 최근에 강했던 애들은 한 번씩 차트 보시면서 나 이런 거는 좀 봐둬야겠다 그런 종목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해지 관련해서 이제 중동 지역 정세가 아직은 오락가락합니다. 물론 이제 호재성 뉴스로 바이든 히든카드 빼들었다. CIA 국장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그쪽 휴전 협상 곧 급파. 그래서 뭐 근데 주말 중에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제 이런 게 뭐 만약에 이제 좀 휴전이 되는지.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거를 좀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네타냐후가 좀 공격적이죠, 성향이. 그래가지고 그런 건 뭐 나와 봐야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랑 또 별개로 홍해에서 영국 유조선 후티 방군이 미사일 쏴가지고 뭐 맞추고 화염. 그래서 후티는 미국이랑 영국에 대한 공격이다. 이전에 일단 선포를 해놨죠. 미국이랑 영국 관련해서 걔네들이 이제 뭐 공습했으니까 우리도 계속 항전하겠다, 뭐 공격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영국 유조선이 이번에 이제 미사일에 맞아서 화염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예멘 반군 아덴만에서 구축함 공격. 근데 이제 미국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니네 쏴? 미사일로 바로 격추 이런 건 있는데 계속 좀 공격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중동 지역에 결국에 저런 유조선도 그렇고 하나 둘씩 지나간다 싶으면은 계속 좀 타격하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희망봉 계속 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그래서 물류에 대해서 좀 대란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좀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북한은 조금 잠잠하다 싶었더니 이제 동해 신포 일대에서 순항 미사일 수발 발사 이런 내용들, 그리고 총선 전후에서
보통 북한에서 이제 도발이 과거에도 계속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노선을 일단은 잡아놨죠. 적국이라고. 그래서 도발은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자, 그리고 미국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 새 전략 구상. 근데 거기서 영토 탈환은 이제 뺐다고 해요.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 측에서 계속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협상에 대해서 뭐 얘기는 나오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게 그것 때문이죠. 영토에 대해서 푸틴은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실적처럼 우크라이나 이런 지역 우리가 뺏었다 해가지고 협상을 하려면은 이 지역에 대해서 그냥 우리 걸로 수복시키고 넘겨라. 근데 그 수복당한 지역들이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그 좀 친러 성향 그런 사람 그런 영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지금 우크라이나라 러시아라 우크라이나도 당연히 뺏긴 땅 돌려주고서 이렇게 원하는데 푸틴은 그거에 대해서 보여줄 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쉽게 협상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그 키워드에 대해서 뭐 휴전 키워드 슬쩍 있는 것도 있긴 있었죠. 저번 주에 잊을만 하면은 이런 식의 찌라시 뉴스는 계속 있습니다. 푸틴 미국의 비공식 채널로 우크라이나 중전 대화 타진. 근데 요거는 당연히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측에서는 당연히 부인을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영토 탈환을 뺐다라는 거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봄쯤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기간이 이제 좀 장기적으로 갖다 길어질 수 있다. 뭐 요 키워드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좀 결국에는 지원한다고 해서 장기 야 그러면은 재건 같은 거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영토 탈환을 뺐다라는 게 조금 더 핵심이지 않나. 지금 푸틴은 그 영토를 돌려줄 생각은 없고 그게 있어야 자신도 협상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이전부터 그거를 좀 어필을 했었죠. 러시아 측에서는 지금 뺏은 땅 우리 거로 인정해라. 그러면 휴전 협상 할 수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반대로 돌려달라 이거였는데 일단은 우크라이나도 뭐 좀 수용할 것 같다 이런 뉴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장기 지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어차피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 지원 끊기고 하면은 전쟁을 더 이어가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은연중에 이제 뒤에서 뭐 압박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지원이 지금 바이든도 계속 쉽지 않죠. 특히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 이거를 공격적으로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바로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모르지만 되면 아주 높은 확률로 세계적으로 막 이런 지원하는 것들 팍 줄이거나 바로 잘라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런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영토 탈환은 좀 뺐다라는 거 이게 장기 지원으로 보면은 재건 좀 쉽지 않은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영토 탈환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런 게 좀 협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이런 해치 테마는 뭐 방산에 대해서는 얘네는 좀 어느 정도 괜찮게 내려온 것 같기는 하거든요. 방산은. 그래서 뭐 방산, 그다음 해운 관련주들도 21선이나 뭐 스멀스멀 자리는 조금씩 내려왔는데 저런 거 뭐 운임, 특히 이번 주에 지수 밀리고 하면은 이런 것 쪽으로 좀 돈 쏠리나 그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류도 뭐 좀 끼 좋은 종목들 다 120까지 좀 내려온 것도 있고 원유 가격이 지금 아직 종목들 주가에 크게 반영은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랑 이란 얘네들의 좀 분쟁 이런 게 좀 적극적으로 나오면은 그때는 원유는 팍 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내용들이고 자, 그 다음에 트럼프 집권 시 중국 60% 관세 검토 이런 내용도 있어요.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 뉴스가 조금 많기는 한데 일단은 미중 저런 뉴스로 갖다 이제 뭐 히토로 관련해서 좀 반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유니온 시리즈, 동국, 세노텍, 그 다음에 페라이트 관련해서 최근에 움직였던 게 사마 시리즈, 사마 전기, 사마 전자 이런 애들이 좀 종목기가 좀 좋지 않았나. 그리고서 국민의힘 뭐 조만간 저출생 관련 공약 추가 발표. 그래서 요거는 상반기 총선 전에 조금 더 추가해서 하나씩 뭐 튀어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출산 관련 주들은 차트는 묘하게 시장에서 막 부각이 되진 않거든요.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최근에 뭐 팍팍하고 매매할 만한 그런
부분은 좀 없지 않았나 싶은데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뉴스 무언가를 좀 기다리는지. 그리고 과학기술 정통부 미국이랑 양자랑 핵융합 가속기 분야 협력 확장 논의. 이거는 뭐 스페셜한 뉴스는 아닌데 그냥 뭐 갖다 붙이면은 양자 관련해서 뭐 우리로 엑스게이트 그리고 핵융합은 핵융합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전력 때문에라도 나중에 또 계속 부각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보통 핵융합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모비스 얘는 종목 끼는 참 좋아요. 여기저기 막 다 갖다 붙이기는 하는데 얘도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지 않나. 그리고 금요일 시간에서 아주 뜨겁게 달궈줬던 테라 퀀텀 흑연서 뭐 상온 주전도체 발견 공식 발표.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말 그대로 공식입니다.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뭐 꿈이 현실이 됐다. 거창한 키워드 붙이면서 이제 흑연 관련주는 이전 영상에서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상보랑 크리스탈 신소재 얘네 둘이 일단은 대장으로 치고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상보가 최근에 계속 흑연 관련해서 뭐 중국에서 수출 통제 규제 이런 거 나올 때 흑연 관련해서는 얘가 이제 좀 가장 강했었는데 야, 저점 좀 쓱 하더니 요건 살짝 좀 선반영 느낌이 있거든요. 미리미리 뉴스 나올 거 알고서 산 사람들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해가지고 시간에 그냥 바로 상을 좀 땡겨버리네요. 이거 잔량도 많아가지고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부러워요. 대신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게 말 그대로 이론이라는 거.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 주들은 2월이랑 3월 재료 있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거랑 이제 흑연은 조금 별개입니다. 따로 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재료는 저는 그냥 임팩트는 있지 않나. 대신에 이게 좀 지속이 될까라는 거는 조금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점상으로 시작하면 뭐 다음날, 다다음날 뭐 한 3일차 정도까지 좀 강할지 그거 정도 좀 볼 것 같고 안 들고 있는 입장에서 매매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테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 뭐 이제 개별주 HLB부터 해가지고 뭐 신규 상장주들도 좀 강하고 뉴프렉스 메타버스 관련해서 얘도 신고가이고 나무가도 결국 시간에 하면서 얘도 신고가가 그렇게 멀진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2월 2일 애플 비전 프로 출시 혹은 지금 이게 뉴스로 뚜렷하게 엮진 않았는데 XR 관련해가지고 그 정도 있지 않나. 그리고 HLB 시리즈는 HLB가 이번에 3일 요때 1월 23일 날 뭐 FDA 뭐 승인 받은 거나 뭐 다름없다 그런 뉴스 좀 자극적인 뉴스가 있었죠. 근데 얘가 이제 5월 전후에 가지고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그 FDA 발표가. 네, 일단은 요 간암 치료제 뭐 FDA 허가 임박, 사실상 허가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인 제목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날 그 전날이라 해서 외국인이 좀 많이 사기는 했어요. 기관 계속 사고서 뭐 300억, 900억 때려박는 모습들. 그래서 꾸역꾸역 올라오긴 했는데 또 HLB가 또 한 건 해먹을지. 요거는 저는 종목은 사실 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종목이 할 때는 또 화끈하게 하기는 해요. 2018년 이때부터 해가지고 뭐 바이오 섹터 붐이랑 이때도 엄청 좋았고 또 밀리면서도 엄청 강하거든요. 주기적으로 좀 시장에서 해먹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일단은 얘는 또 잘 가고 하면은 밑에 HLB 이런 시리즈들 이거 외에도 HLB 계열사가 진짜 많죠. 대신에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한번 내가 이 종목을 잘 모른다면 이 계열을 잘 모른다면은 한 번 정도는 네이버에다가 그 주의해야 되거나 조금 몇 개 변동성이 좀 큰 해먹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주식시장에. 그래가지고 그런 건 한 번 정도는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때 그런 리스크를 좀 인지하고서 매매를 할지 안 할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요번에 좀 강하네요. 정고점 이런 것도 돌파하고 그래서 뭐 또 FDA 승인 기대감으로 꾸역꾸역 올라갈지 그래서 그거는 뭐 한 5월 전후에서 좀 나온다는 거. 그거 외에 뭐 이제 AI, 이스트 소프트도 신고가 계속 좀 달려나가고 있는데 얘는 좀 한번 밀렸으면 좋겠는데 안 밀리네요. 강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얘는 좀 확 한번 눌리면은 좀 눌림으로 갖다 또 하고 싶은데 진짜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AI 섹터도 이스트 소프트 필두로 플리토도 조금 밀리나 싶었더니 5일선 깨고 좀 바로 또 돌려놨는데 시간에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소유 주식수 얘는 종목이 조금 힘이 좋진 않네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있었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뭐 종목 끼는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개별주 엔캠 저는 엔캠 손절 좀 많이 쳐서 보기도 싫은데
종목이 안 무너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가 주변에서 돌파하고 그날 화끈하게 밀고서 다시 돌려놔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좀 들어오고 하는데 뭐 꾸역꾸역해서 또 신고가 치고 나가는지, 그래서 종목들이 좀 볼 건 많은 것 같아요. 시장이 괜찮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신규 상장주들도 뭐 날뛰고 하는데 좀 다음 주는 좀 난잡한 느낌? 이것저것 좀 다 봐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뭐 메타버스 신고가 주변에 있는 게 지금 메타버스, AI, 그다음에 뭐 반도체랑 신규 상장 얘네들도 좀 강하고, 로봇은 좀 갈리는 건 있죠. 대동기업 같은 것들이 이번에 힘 주면서 뒤에 뭐 또 한번 해먹으려고 하는지, 얘랑 이제 에브리봇 해가지고 이런 애들의 움직임이 좀 강한, 최근에 상대적으로 에브리봇도 안 밀려요. 그래서 엄청 돈 많이 들어오고서 또 뭐 신고가 틀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하고 초전도체는 요거는 시간 아침에 일단 갭이 좀 많이 뜰 거라서 자신 있으신 분들 흑연, 그리고 초전도체는 갈립니다. 초전도체랑 흑연 초전도체 이 키워드, 뭐 퀀텀 연구소, 그 다음에 신성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초전도체가 지금 계열이 3개 나뉘는 거죠. 신성, 파워, 선암, 덕성 뭐 이런 애들, 그리고서 CCS 관련, CCS도 이게 뭐 그 과학자 그런 분들이 조금 갈린 걸로 아는데,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금요일날 흑연 초전도체 관련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이번 주 오락가락 하면은 해치 테마.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볼 게 많아요 이번 주.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주말 잘 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